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쉬의 아웃라인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여 각 방식들을 적용하여 비교해보고 제가 직접 구현해서 컨트리뷰션한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메쉬 자체에 아웃라인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보통 모델링 자체 과정에서 진행하며 제작 단계에서 작업이 되는 거라 의도한 대로 깔끔한 라인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모델링을 직접 해야 한다는 점과 피봇의 위치에 따라 두께를 조절할 때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보이게 할 메쉬보다 살짝 크게 복사를 해주고 버텍스 노말을 뒤집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코드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예제를 하나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메쉬를 생성을 해주고 실제 메쉬들보다 살짝 큰 스케일로 클론을 떠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인스펙터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노트 밑에 스케일이 1.008 정도, 이것도 두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꺼내 보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봇이 메쉬의 정중앙 부분에 있으면 다 동일한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람 같은 캐릭터는 보통 발 쪽에 피봇이 있거든요. 이렇게 피봇이 여기에 존재하면 여기서 키웠을 때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여기는 위쪽은 점점 커지고 아래쪽은 거의 딱 맞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피봇이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렌더 아웃라인입니다. 렌더 아웃라인은 메쉬의 외곽선을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색상과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격이 심해진다. 그리고 전체 외곽선만 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더 아웃라인은 스피어다 렌더 아웃라인 아래쪽에 적힌 코드처럼 여기에 true 혹은 false 플래그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하고 아웃라인 width, 아웃라인 color로 색상과 두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렌더 아웃라인도 똑같은 예제로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렌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터에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아웃라인 섹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껐을 때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색상도 변경하실 수 있고 두께도 변경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스피어가 아니라 박스죠. 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부분 모서리 끊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격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격이 점점 심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있는 쪽 여기 부분도 계속 뜨고 있죠. 각도를 바꿔도 이런 식으로 이격이 계속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엣지 렌더러입니다. 엣지 렌더러는 메쉬의 특정 엣지를 감지하여 렌더링하는 기능으로 마찬가지로 색상과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구체처럼 둥근 모양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의 사진만 봐도 딱 지금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시죠? 얘는 mesh.enable edges rendering 함수에다가 입실론 그 다음에 옵션들 이렇게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엣지 렌더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제에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인스펙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웃라인 섹션 닫아주시고 엣지 렌더링 쪽으로 가서 보시면 Enable 여기 토글이 있거든요. 밑에서
두께랑 컬러도 마찬가지로 조절하실 수 있고, 얘는 엣지를 감지하다 보니까 이 박스 같은 경우에 모서리 각 면마다 지금 모서리 지는 부분들이 그려지죠. 근데 스피어랑 낫은 왜 이렇게 돼 있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입실론을 제가 파라미터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스는 0.95, 이 0.95 값이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밸류일 때 박스는 잘 그려지는데, 같은 수치로 얘네를 변경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 스피어는 위의 부분만 그려지고 넛은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엣지 렌더러 자체의 한계적인 부분인데요. 이 입실론을 충분히 높여서 재생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그려지고 어떤 거는 아직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둥글면 둥글수록 엣지를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모네모로 되어 있는 뭐 복셀이나 아니면 로우 폴리 같이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는 거에는 예쁘게 나올 수 있지만, 둥근 구체나 이런 뭐 특정 메쉬들에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수치를 완전 높여서 0.999 거의 1의 근사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맥스 값이 1인데 1로 해서 이렇게 렌더링 하면 사실 이게 곧 와이어프레임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스에서도 1로 재생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 1로 설정하면 많은 메쉬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버텍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라이트 레이어입니다. 하이라이트 레이어는 이펙트 레이어의 일종으로 색상과 두께 조절이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와 블러 효과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장점이라기보다는 태생 자체가 글로우와 블러까지 포함된 하이라이트용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우와 블러를 약간 제거하면 아웃라인만 따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이제 옵션으로 아웃라인을 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장점으로 적어 두었고요. 단점으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선만 그릴 수 있고, 메쉬별로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그 메쉬를 이제 애드 해주면 위에 말했던 외곽만 그려지는 거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성능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빌론의 하이라이트 레이어, 그리고 이 레이어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씬이랑 옵션을 넣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애드 메쉬를 통해서 적용할 메쉬를 넣어주고요. 색상도 같이 파라미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제에서 적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메쉬에 있는 게 아니라 이펙트 레이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레이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뭐 이너 글로우도 켜면 이런 식으로 되고, 아우터 글로우를 빼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웃라인으로 보려면 아우터 글로우만 켜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앞쪽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 중에 앞쪽은 또 그려지지 않고, 얘랑 이렇게 세 개의 메쉬가 같은 하이라이트 레이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 네, 지금 제가 선으로 그린 부분은 그 선이 아예 그려지지 않죠. 지금 놋이랑 박스랑 아예 별개의 메쉬로 되어 있고 색상도 다르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겹쳐 있게 될 경우에는 그 겹친 쪽에 라인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개별로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거를 HL2 하이라이트 레이어 2, 아이고, 네.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3, 3로 해주고 각각 다른 이렇게 레이어로 담아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려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많아질 경우에 그리고 메쉬가 복잡할 경우에 성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MMD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MMD는 미쿠미쿠 댄스의 약자로 생각하시는 그 일본의 보컬로이드 캐릭터 하츠네 미쿠가 맞습니다. 캐릭터를 조작하여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MMD에서 사용되는 아웃라인으로 일반적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웃라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머터리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과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든 엣지가 표현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모든 엣지가 표현이 되긴 하지만 특정 카메라 각도에서 엣지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 그 사라졌던 엣지가 다시 그려지긴 하는데 또 그 각도에서는 다른 엣지가 사라지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MMD 스크립트 주소가 있는데 그거를 불러와서 scene.getMMD outline 렌더러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이게 머터리얼 개념이라서 박스에 머터리얼의 렌더 아웃라인을 활성화 시켜주고 아웃라인 with 컬러 그다음 알파 값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팅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터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활성화해서 켜준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라인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그려졌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생기고 이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라인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제 조금 많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애초에 이제 엣지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데 카메라 돌렸을 때 왜곡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근데 박스에서 보시면 이 모서리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는 모서리거든요. 엣지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변경해보면 사라져 있었던 이 엣지가 다시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노트나 스피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런 부분 모든 엣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각도에 따라서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잘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스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 여름쯤에 작업을 마쳤지만 조금 다른 할 게 있어서 이거를 미루다가 요번에 이제 컨트리뷰트를 해서 7.31.1 이상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머지가 됐고요. 이전 방법들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개발을 했으며 포스트 프로세스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이제 후처리이며 씬에 그려지는 모든 것의 윤곽선을 검사하여 아웃라인을 그리는 형태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색상과 두께를 조절을 할 수 있고 모든 엣지가 표현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앞선 예제들처럼 각각 개개별 메쉬들의 이제 색상을 설정하는 것처럼 개별 색상은 설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여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성능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스로 이제 명시해서 이름 넣어주시고 씬, 그 다음에 옵션, 카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엣지 인텐시티, 엣지 위드, 엣지 컬러의 형태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제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개별의 색상은 제어할 수 없지만 깔끔한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형태로 선언을 해주실 수 있고, 컬러도 뭐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색상도 변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모델링 파일에 적용한 예제 코드가 있거든요. 바빌론의 메쉬 라이브러리에 올라와 있는 이 브레인스템이라는 건데, 이런 거에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샵 1번 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 모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2번으로 하면 뎁스, 1번으로 하면 노말, 0번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예제도 있습니다. 지금 다큐멘테이션 쪽에도 이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단 PR은 보내놨는데 아직 대기하는 중이거든요.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모든 프로퍼티들을 조절해서 GUI로 컨트롤 가능하고 셀 머터리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로컬에 있는 GLB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쪽에 있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아웃라인의 두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정교한 선을 그릴 건지 인텐시티도 이제 조절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너럴 렌더 모드, 노말, 뎁스, 아웃라인 올리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셀 머터리얼까지 적용해서 보통 이런 아웃라인은 스타일라이즈드나 카툰 렌더링 같은 거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 머터리얼 적용했을 때 완전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포인트 라이트 빛 위치까지 바꿔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예제를 구현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모델링 파일들 올려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한번 어떤 수치가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꾸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모든 방식들을 비교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캐릭터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 이제 외곽선 포함해서 제작한 것들, 이 방식으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렌더 아웃라인 활성화한 거, 얘도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세부 윤곽 안 나오는 거와 여기 지금 밖에 쪽 라인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 엣지 렌더링으로 하면 내부 선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하이라이트 레이어 말씀드린 여기 흰색 깃발 부분, 천 부분은 잘 그려졌는데 이 역시도 외곽선만 그릴 수 있다 라는 점, MMD 아웃라인으로 했을 때는 이런 내부 선들도 잘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쪽 천 쪽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정교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심지어 얼굴에 혹은 아니면 뭐 무릎 보호대 쪽에 이런 노이즈도 아까 인텐시티 보여드린 걸로 이제 조절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텐시티를 조금 많이 주게 되면 게임 워킹 데드나 보더랜드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메쉬 아웃라인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바빌론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스타일라이징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피드백을 주시면 받아서 계속 이제 제가 만들었던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싱을 유지 보수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엣지 디텍션 포스트 프로세싱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